いらっしゃいますね。拜托。そこまで。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들, 오동진의 Always Movie입니다. 저는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거 처음 봐 하는 영화들을 좀 본듯싶군요.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탔던 티탄이 그랬고요. Don't Look Up이나 신의 손 같은 넷플릭스 영화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가 가장 그랬습니다. 今晩帰ったら少し話せる？もちろん。なんでわざわざそんなこと聞くの？今回は私たちの決まりでドライバーを用意します。渡美咲です。カセットテープを再生してくれないか？はい。お父さんって素敵じゃないですか。とても。彼女。とても大事にされているのがわかるので。君はどうして広島に？実家の裏が山なんです。君の育った場所、僕に見せる気はあるか？ 이 영화 오프닝 타이틀이 나오기까지 인트로가 무려 50분이나 됩니다. 영화 전체 러닝타임이 약 3시간인데요. 그 서두가 1시간 가까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특이하게 봤습니다. 자, 이 영화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원작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는 거 잘 아시죠? 저는 일본을 꼭 구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는 나라여서 라고 답할 만큼 하루키 문학을 좋아합니다. 하루키가 레이먼 챈들러나 스티븐 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제가 열광하고 있는 작가들이죠. 하루키의 문학은 도통 영화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1Q84 같은 작품 아시죠? 기사단장 죽이기 같은 작품들은 엄두를 내기가 힘들죠. 길이 때문이 아니라 하루키가 그리고 있는 그 의식 속 판타지의 세계를 영화로 표현하기가 정말로 요령부득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하루키의 문학은 단편이 종종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레이 베이가 대표적이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던 단편이었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키의 단편 가운데 또 다른 한 편을 고르라면 바로 이 소설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여자 없는 남자들이란 단편집의 첫 에피소드를 장식했던 작품이죠. 이 단편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만들었다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심드렁했습니다. 하루키 소설을 영화가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는데요. 보고 나서 생각을 확 바꿨죠. 그리고 왜 하마구치 류스케를 일본 영화계의 신인류라고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의 전작은 해피 아워라는 작품인데요. 영화의 러닝타임이 무려 5시간 28분짜리더군요. 한마디로 하마구치 류스케 이 감독 미친 거죠. 네. 제가 놀란 것은요. 드라이브 마이 카의 인트로 50분을 사실은 하루키의 소설 단 몇 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류스케의 영화적 상상력이 하루키의 문학적 상상력에 못지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저의 평소 지론은요. 영화는 문학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류스케가 그걸 따라잡으려 하더군요.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는 하루키의 동명 소설과 같으면서도 다른 작품입니다. 아니 거의 다른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가 50분을 할애한 하루키 소설의 분량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이 수록된 여자 없는 남자들의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단 3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한 몇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따금 다른 남자와 잤다. 가호쿠가 아는 한 상대는 모두 4명이었다. 최소한 정기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4명이었다는 얘기다. 자, 이 얘기를 50분으로 풀어낸 것인데요. 도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소설은 그 부분을 공백으로 남겨놨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미스테리를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사실 좋은 거겠죠. 게다가 아내는 갑자기 죽습니다. 자, 소설에서는 자궁암으로 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죽고요. 영화에서는 지주마카 출혈로 돌연사합니다. 주인공 가오쿠란 남자, 영화에서는 그렇게 아내를 잃습니다. 자, 아내는 왜 남편을 일상 속에서 배반했으면서도 늘 그에게 다시 돌아왔고 또 계속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그녀가 딴 남자와 벌이는 섹스, 그 혼의 정사를 질투했으면서도 또 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여자는 한때 TV 스타였고요. 남자는 연극 배우였죠. 여자는 새 드라마나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같이 출연하는 젊은 배우와 잠을 잡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배우는 자기 안에 여럿의 자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얼터에고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쨌든 하루키 소설은 그에 대해 그다지 많은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문학의 질문은 현상이 아닌 본질에 대한 것에 있고요. 따라서 그 답은 다소 엉뚱하거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독자들의 상상에 맡게 하거나 독자들 스스로 주체적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화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야기적이어야 하죠. 자,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은 그래서 극중 인물인 남편 가오쿠의 아내에게 구체적인 이름과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젊은 남자와 정사를 벌여야만 했던 까닭과 또 갑작스러운 죽음의 그 과정, 그 스토리를 보여주려 하죠.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의 소요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전 그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 영화가 소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소설과 영화가 얘기하려는 것은 결국 상실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 가오쿠와 아내 오토는 과거에 4살 된 딸을 한 번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편 가오쿠는 아내 오토를 잃은 것이죠. 그 상실감 때문에 가오쿠는 편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내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 한들 그녀를 늘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은 그게 상실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거죠. 근데 그건 아내 오토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녀의 본심은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상실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고요. 차라리 상실을 주체하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내는요, 아이를 잃었던 슬픔을 남편을 버림으로써 이겨내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비록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했으니까 더욱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얘기는 저의 해석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제목이 드라이브 마이 카이니만큼 운전기사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남자 주인공 가오쿠가 여성 운전기사인 미사키를 만나게 된 것은 히로시마 연극지에 올라가는 영국 바냐 아저씨의 연출을 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 부분도 소설과 영화가 상당히 다른데요. 안톤 취업의 원작인 바냐 아저씨를 가오쿠는 일종의 다언극으로 풀어내죠. 극중 연기자들이 각자의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영어와 필리핀어에 해당하는 타갈로그어가 나오고요. 한국어이긴 하지만 수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일어가 나오죠. 연극이든 영화든 언어가 아니라 행위의 예술이고 소통의 궁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연기자들은 상대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 자체를 이해해야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상당히 난해한 연극인 셈이죠.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는 그 안에 독특한 액자 연극을 한편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건 역시 하루키 문학의 경지를 뛰어넘으려는 류스케 감독의 또 다른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지는군요.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 가오쿠와 미사키가 왜 히로시마에서 만나는지, 히로시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도 하루키의 작품 가운데 단연 최고급이지만 영화도 그에 준합니다. 하마우치 류스케는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가 영화 감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더요. 아내 오토는 남편 가오쿠와 정사를 벌이면서 특이하게도 연극 대본의 줄거리를 얘기해 주죠. 대부분 그녀가 꾼 꿈에 대한 것입니다. 칠성장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날 이 무비프레스에 오픈 채팅방을 띄워놓고 오토의 칠성장어에 대해서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자, 오늘 무비프레스 오동진의 Always Movie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